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오늘 이 시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이은지 교수님을 모시고 갑상선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지 교수입니다. 저는 갑상선 기능 이상 질환과 내분비 희귀 질환인 뇌하체 종양 환자의 전문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오늘 신천교회 성도를 위한 생생노트 제1강 갑상선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질환이고 걱정하는 질환입니다. 또한 호르몬 이상 질환이라서 사람들이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갑상선 그러는데 그 갑상선에 대해서 모두들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갑상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은 목의 앞쪽에 있는 내분비 샘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후두 연골은 여기 목에 딱 나와 있는 저희가 말하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두 연골을 갑상연골이라고 하는데 그 갑상연골 앞에 있는 샘이라고 해서 갑상선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뒤에 있기 때문에 갑상연골이 아니고요. 갑상연골 앞에 있기 때문에 갑상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갑상선에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갑상선은 이 갑상선 위치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요오드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일은 우리 몸 안의 에너지 사용과 저장을 조절을 하는데 대사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즉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지면은 엔진이 빨리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갑상선 호르몬이 적어지면 엔진이 천천히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다음과 같은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분비가 증가되면 혈중의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칭칭합니다. 먼저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사량이 증가합니다.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하고 더위도 타고 땀이 많이 나면서 엔진이 빨리 도니까 심장 박동수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 초조, 예민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장운동 또한 빨라집니다. 그래서 배변 횟수가 증가하고 심해지는 경우에는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피곤하고 팔다리에 기운이 없고 궁극적으로는 손이 떨리는 증상도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을 항진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 자가 항체의 형성으로서 발생을 하는데 이 자가 항체가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促진하고 혈중의 갑상선 호르몬이 결과적으로는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1800년대 말에 로버트 제이 그레이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이대 사람들은 배우기는 바세도시 병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약 5년 늦게 기술을 해서 요즘은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고 있고 이 병의 특징은 갑상선 기능 항진이 일어남과 동시에 갑상선이 매우 커져 있고 안구 돌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여자 환자분은 아주 특징적으로 갑상선이 매우 커져 있고 눈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잘 발생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남성보다 8배 더 많고 가족력이 또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내려오는데 엄마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딸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력으로 갑상선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때도 이 그레이브스병이 발병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병의 경향이 내려온다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의할 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특히 이 그레이브병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과 연관되어서 병이 악화된다든가 좋아진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흡연은 매우 이 병에 해롭습니다. 병이 악화되고 특히 안구가 돌출되는 그런 증상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요드이기 때문에 과함량의 요드의 영양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이 병에 매우 해롭게 됩니다. 또한 나쁜 자가 형체가 형성되는 것이 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면역관계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권고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진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호르몬 검사와 더불어서 갑상선 자가 항체를 측정합니다. 이 호르몬 검사를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고 갑상선 자가 항체가 증가하면 이 병을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호르몬이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갑상선 초음파를 해보면은 특히 도플러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혈류량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항갑상선제와 방사선 요드 수술요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고, 그러나 이제 이 내분비내과 전문의뿐만 아니고 일반 내과 전문의는 항갑상선제 투여로 이 병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요드가 필요한다든가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한데, 특히 갑상선이 매우 클 경우에는 항갑상선제의 완치가 힘들고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는 임신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갑상선 자가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넘어갑니다.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넘어가면 그 자가 항체가 태아의 갑상선을 자극을 해서 임신 말기에 태아에 있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합니다. 태아의 갑상선 항진이 유발됐을 경우에는 임신 말기에 태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고위험 임신군을 보시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동시에 같이 진료를 해야 됩니다. 또 안구병증이 심해지고 있을 때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요드 및 수술을 결정할 때 전문가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수술이라든가 만성염증으로 갑상선이 망가져서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감소하여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원인은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이 가장 흔한데 그 이름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이 병은 일본 의학자가 1900년대 초에 독일 의학제에 처음 기술을 했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유발되는 것은 수술을 해서 갑상선이 없어지거나 또는 기능 항진증을 방사선 요드로 치료한 뒤에 갑상선이 없어져서 나오는 저하증, 그 다음에 갑상선 염증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저하증이 생긴다든가 또는 목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갑상선이 망가졌다든가, 요오드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 요오드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층이 왔다가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은 오히려 갑상선 기능 항진이 유발돼서 매우 치료하기가 힘든 기능 항진증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다양하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했을 때도, 특히 부정맥 치료제라든가 항암제를 사용을 했을 때도 저하증이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으로는 일단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계가 천천히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기계가 돌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은 매우 이렇게 다양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체중이 증가하고 적게 먹는데도 체중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맥박이 느려지고 장이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고, 또 여성에게 있어서는 월경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대사가 잘 안 돼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고지혈증,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하고 피곤하고 머리털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목소리가 쉬고 또 얼굴이 퉁퉁 부어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다양하게 한꺼번에 나타날 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을 해 보아야 됩니다. 역시 진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검사만 해보면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쉽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하증 치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만 본인한테 딱 맞는 용량을 골라서 계속 복용을 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고요. 아침 식사 전에 공복에 복용을 합니다. 생수와 함께 복용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또 의사들은 칼슘제와 함께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슘제는 갑상선 호르몬의 흡수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궁금증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일생 동안 호르몬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먹어도 몸에 해롭지는 않나요? 하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임산부에도 투약하는 안전한 약입니다. 즉,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갑상선 호르몬을 밖에서 만들어서 투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꼭 맞는 용량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용량보다 적거나 많으면 해롭습니다. 과량 복용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뼈가 녹아내려 나오기 때문에 골밀도가 감소하고,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있어서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또한 호르몬을 과량 복용하게 되면 또 엔진이 빨리 돌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래서 심장에 부담이 되고 부정맥, 심방세동이라든가 기존의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을 앓았던 경우에 재발의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서 혈액 검사를 통해 용량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 빈속에 먹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이 또 생깁니다. 이것은 함께 복용하는 음식 및 다른 약물에 의해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하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학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투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가이드라인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동네 주치의 선생님께도 충분히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한 갑상선 유지를 위해서 권고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즐겁고 행복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자. 이것이 스트레스를 피하고 갑상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역 기능을 너무 활성화하지도 말고 너무 억제하지도 말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인 갑상선병이 악화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골고루 먹자. 무엇이든지 과량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그 중에 요오드는 권장량만 섭취하자입니다. 우리 하루에 한국 사람들, 전 세계 어느 사람이라도 동일합니다. 하루에
150 마이크로그램 권장량을 권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오드 150 마이크로그램은 우리가 짜게 먹고 김치를 많이 먹는 민족이라서 충분히 하루에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 섭취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요오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 영양제의 요오드 함량은 무려 3,000 마이크로그램까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는 매우 위험한 영양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식품이 매우 도움이 되는데 색소, 채소, 그 다음에 셀레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셀레늄을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이러한 항산화 작용이 높은 그런 갑상선에는 사실은 활성기 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기 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항산화 식품이라든가 셀레늄이 그 항산화 현상을 줄여주기 때문에 갑상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노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뇌하수체 종양 강의가 진행됩니다. 생기 있고 활력 있는 한 주 보내세요.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